자, 이번 시간에는 주기율표에 이어서 화학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우리가 중학교 때 생각했던 이론보다 훨씬 넓고 훨씬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냥 그랬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왜 결합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은 거야. 사실 이거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걸 한번 정확하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결합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론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작으로. 될 거라 나는 믿기 때문에. 근데 아빠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 반 될 거라 믿고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자, 오늘 하는 게 제목이 화학 결합인데 나는 그냥 결합이라고 쓸게. 결합. 자, 화학에서 왜 뭐가 결합을 하냐면 예를 들어 물 같으면 수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결합해야 되죠. 결합이라 하기도 하고 화합이라 하기도 하고, 오케이? 결합이라 하기도 하고 화합이라 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왜 결합을 하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결합을 하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그 결합을 할 건가가 결정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하자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갖다 붙이는 것만 했는데 진짜 실제로 하는 겁니다. 이 결합을 한단 말은 A하고 B가 만나서 뭐 전혀 다른 C라는 거 되는 게 결합이잖아. 그지? 이 결합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목적. 왜 물질들은 결합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생각해보면 공기 중에 철이 있다면 생각해봐. 그 철을 가만히 두면 공기 중에 있는 누구랑 결합한다? 산소랑 결합하죠. 무슨 철이 된다? 산화철이 됩니다. 산화철을 한 글자로 녹이라는 녹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산소라는 공기하고만 결합을 하는가?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산소하고 결합한다? 철이랑 산소가 잘 결합한다. 그럼 철이랑 질소는 왜 결합을 안 할까? 서로 성질이 안 맞다. 그럼 그것을 말하는 성질은 어떤 성질? 밥 먹는 성질이 안 맞나? 그건 알겠죠. 그 이유가 질소라는 기체 자체가 반응을 잘 안 해. 반응하는 성질이 낮아. 산소는 반응을 잘하는 기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소랑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뭐 조건만 맞춰진다면 질소랑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그 조금 더 뒤에 이야기인데. 그래서 철이 산소랑 반응하면 무슨 철이 된다? 산화철이 된다. 그걸 내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뭐 책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철과 산소가 반응하면 산소랑 화합한 철이라 그래서 이름을 우리는 산화철이라 그래. 이건 잘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반응이 자연의 현상입니다. 위에 있는 물은 항상 밑으로 떨어지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녹슬어 있는 거를 가만히 놔두면 철과 산소로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거는 자연스럽지 못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반응은 반응이 잘 되는 건데 결합을 잘 하는데 이게 거꾸로는 반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철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 있을 때보다 이렇게 산소랑 붙어 있는 게 뭐 하기 때문이다? 더 안정하기 때문에 더 안정.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반응을 하고 결합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더 안정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운 표현을 쓰면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우려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렇게 되는 것이 더욱더 안정하다는 말이 됩니다. 안정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거든. 이해가 되죠? 안정하니까 자꾸 그쪽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반대로 오면 불안정해지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두 번째는 우리가 철 알죠?
쇠는 굉장히 단단한데 우리가 이거를 뭐 때려가지고 칼을 만들거나 이러려면 잘 안 되죠. 이따 어디다 넣어야 되나 이렇게 불 속에 넣어야 되죠. 불 속에 넣어주게 되면 철이 약간 물렁물렁해지죠. 때리면 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불 속에 넣지 않았을 때는 자기 신의 형태를 다 유지하고 있죠. 근데 불에 넣으면은 때리면 형태가 변하는 겁니다. 그럼 불에 넣었단 말은 에너지가 높아졌다는 거야. 높아지면 흔들린다는 거야, 얘들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으면 이건 불안정해지는 거야. 형태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 해야? 낮아야 안정한 겁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도 이렇게 한 대 뺨 한 대 맞으면 열 받죠? 그러니까 불안정해집니다. 뭔 일 저지를지 모르죠. 그러니까 열 받으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지 않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것이 안정하게 가는 것이다. 그럼 안정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라면 이 안정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들은 뭔 짓을 하더라도 그 물질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 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다 이 말이다. 그럼 에너지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지글지글 반응하면서 열을 어째 해야 된다? 방출해야 되겠죠. 무슨 열? 발열. 발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이 확 나는 거죠. 그 만지면 뜨끈뜨끈해진다 이 말하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간다라는 이게 큰 틀이 되는 겁니다. 무슨 열이 일어나고 발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 큰 틀 섞어서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주기율표를 했는데 그 주기율표를 외워오셨죠, 오늘은? 내가 환명시켜본다 했으니까. 오늘 몇 월 며칠이고, 1, 2, 3, 4, 5, 6번이제. 오늘이 24일이니까, 24에다가 11을 더하면 35, 끝자리가 5니까 내가 할게. 주기율표 외우고 있죠? 1번, 수소, 2번, 헬륨. 자, 했다 치고, 그렇게 했다 칩시다. 18쪽에 뭔가 있었죠? 네. 자, 생각해보세요. 뭐 있더리? 헬륨.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헬륨, 네온, 아르곤. 몇 쪽? 18쪽. 얘들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매우 안정하다. 이해되나? 이게 체외가 8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원소들이 쟤들은 왜 저렇게 안정하지? 쳐다보니까 체외각이 8개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얘들도 반응을 해가지고 전마 따라가는 거야. 체외각 몇 개 되려고, 8개 되려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하진 않았지만 모든 원소들이 결합을 할 때 체외각이 8개가 만들어지면서 결합이 딱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것도 굳이 뭐 우리가 글로 쓴다라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가 된다? 8개가 되면 이게 안정해진다는 것이 그 놈들을 따라가서. 이렇게 8개가 되는 것을 따라한다. 옥텟 규칙. 이걸 옥텟 규칙이라 그래. 이 체외각 전자가 8개가 되는데 수소, 헬륨, 헬륨 밑에 네온, 네온 밑에 아르곤. 근데 헬륨은 체외각이 몇 개라 했다? 2개라 했잖아. 그러니까 다 8개는 아니죠. 그래서 다시 쓰면 얘들이 활동하지 않는 기체, 반응성이 작은 기체, 비활성 기체를 닮아가려고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모든 결합을 하면서 8개가 맞추어지게 되는 거야. 우연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큰 틀이야. 반응이 일어나는 큰 틀. 이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 8개를 만들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결합의 큰 이야기야. 이거만 알아도 답을 거꾸로 쓰지는 않아. 그래서 대부분은 반응할 때 열을 무슨 출한다?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는 흡수하는 것도 있거든. 그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나 큰 틀은 다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걸 만져보면 후끈후끈한 거야. 온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오케이? 그게 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큰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기에 준해서 답을 쓰면 거꾸로 답을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이걸 알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이 결합의 종류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화학의 또 핵심이기도 하죠. 화학적으로 일어나는 이 결합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데, 이걸 똑바로 공부하려면 저번 시간 했던 주기율표를 이제 진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외워오셨죠? 외워왔다 치고 내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써볼까요? 여기 한번 써볼게요. 대답해라. 1번부터 불러봐. 수소. 잠깐만. 여기다 쓰면 또 촬영이 안 되겠네. 이거다 써야 돼. 다시 할게. 한다. 수소 됐니? 그 다음에 헬륨. 계속해라. 이건 계속해.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아, 이거 오늘도 이거 중단 되겠는데, 촬영 또. 다시.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자, 그 다음 인. 그 다음 황, 염소, 그 다음 아르곤. 50번만 아마 완벽하게 평생을 외웁니다. 근데 50번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칼륨, 칼슘. 이렇게. 가로를 뭐라 한다? 주기. 주기는 뭘 의미한다? 전자 껍질을 의미한다. 세로는 뭘 말한다? 족. 족 한번 해볼까? 1족, 2족, 13족. 14, 15, 16, 17, 요게 18족. 됐습니까? 그 족이 같은 게 뭐가 같으냐?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저번 시간도 했는데 똑같은 거 하겠습니다. 나트륨 몇 주기? 3주기. 껍질 몇 개? 3개. 몇 쪽? 1쪽. 최외곽 전자 몇 개? 1개. 원자 번호 몇 번? 11번. 전자 몇 개? 11개. 자꾸 나트륨이 가운데 있으니까 외워놓으면 쉽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나트륨 껍질 몇 개? 3개. 그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마리? 한 마리 있다는 이 말이잖아. 그럼 제일 안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몇 마리 들어간다? 2마리. 그 다음 몇 마리 들어간다? 8마리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되네. 우리 오늘 되겠다. 자, 이런 게 있는 거야. 이 중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골라야 돼. 자, 리튬 금속이죠? 베릴륨 금속이죠? 붕소도 금속이죠? 아니죠? 마그네슘 금속이죠? 알루미늄 금속이 맞죠? 규소도 아니죠. 칼륨은 칼슘도 이게 금속이다. 자, 한번 봐봐. 금속은 최외곽 전자가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밖에 안 돼. 그럼 얘들이 뭔가 결합할 때 8개 된다. 받으려 하겠나 버리려 하겠나? 버리려고 하는 거야. 얘들은 8개를 맞추려고, 안정해지려고. 근데 비금속은 숫자가 좀 많아. 얘들은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금속과 오케이? 비금속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금속도 8개가 돼야 되고 비금속도 8개 돼야 반응이 되는 거거든. 그래 안정해지니까. 그러면 금속은 전자를 받아야 버리는 게 편하죠. 버리는 거야. 비금속은 전자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할 때는 금속이 전자를 버려. 그 비금속이 전자를 가져가.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 되고 8개 되고 얘는 받아서 8개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땡기겠죠. 탁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거를 이온들이 결합한다 해서 이온 결합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이해되나?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누가 이온 결합을 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누구와 누구가? 금속과 비금속이 이온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큰 틀의 이온 결합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금속을 생각해봐. 야도 비금속, 나도 비금속. 내가 8개 되려니까 전자가 필요해. 전마도 전자가 필요해. 아무도 주는 놈이 없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 개를 내놓을게. 니도 하나를 내놔라. 우리가 그걸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그걸 공유결합이라 그래.
공통으로 소유하니까. 좀 다르죠? 왜 뭐 지옥에 가면, 천국에 가면 길 따라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때 서로 떠먹여주면서 밥을 먹는데, 지옥에 가면 지가 지그를 먹으려는 숟가락 너무 길어가 아무도 못 먹어서 다 굶어 죽는다. 그 이야기 들어봤죠? 처음 들어봅니까? 아, 그래.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게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런 이야기가. 하여튼 막 그런 이야기.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서로 주고받고 할 것인가? 주고받고 할 수가 없으니 서로 내놓고 공유할 것인가? 이해가 되죠? 그렇게 공유결합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결합의 종류를 크게 따져보면 방금 내가 했다, 그죠? 짧게 하자.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하는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라는 게 있고, 이온 결합. 이온들이 결합한다 이 말 아이가? 그 다음에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어쩔 수 없다면 서로 내놓고 공유하면 되니까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란 말을 쓰는 거고. 따로 한다. 큰 틀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이란 결합도 있고. 자, 세 번째는 내가 그냥 할게. 요거 금속 결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이게 표현이 조금 잡아. 금속 결합은 나중에 하겠지만 어떤 놈과 어떤 놈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이온 결합은 어떤 놈과 어떤 놈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숨차나? 괜찮나? 물 한 잔 먹고 와. 이온 결합은 어떤 놈과 어떤 놈이 어떻게 결합하는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야. 공유 결합도 마찬가지죠. 근데 금속 결합은 어떤 놈과 어떤 놈이 결합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아니고 금속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금속과 금속은 결합이 안 돼. 구리, 철이 결합하나? 아니거든. 그냥 섞일 뿐이지. 결합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금속 결합은 금속과 금속이 어찌 결합합니까? 이 이야기 아니고 금속이 왜 딱딱하게 저런 형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금속 결합입니다. 또 약간 다르죠? 그래서 막 고민하지 말고 그런 게 있구나 하면 됩니다. 쉽게.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누가 결합한다? 음이온.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누가 양이온 됩니까? 금속. 누가 음이온 되나요? 비금속. 그럼 얘들은 주로 금속과 누가 결합할 때? 비금속이 결합할 때 이런 결합합니다. 공유 결합은 비금속끼리 주는 놈이 없을 때 우리들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전자를 안 주니까 각자 내놓고 각자 가져가는 거야. 니도 가져가고 나도 가져가고 공유하자 이 말이. 그런 거를 공유 결합이라는 겁니다. 하다 보니 이게 고2보다 더럽게 되겠네. 자, 어쨌든 요래 된다는 거고, 금속 결합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요래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로 이제 우리가 이온 결합을 한번 해보자, 이 말. 해보면 이게 느낌이 오겠죠. 자, 진짜 이온 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한 말로 한번 해봐. 그럼 이온 결합이 뭡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들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 하는 것이 이온 결합이다. 이런 애들이 있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정답은 둘 다는 아닙니다. 금속과 비금속. 뜰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이온 결합의 정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다는 게 이온 결합입니다. 왜 금속과 비금속이라 하면 안 되냐면 비금속 중에서도 양이온 되는 게 있거든. 수소. 그러니까 그거 성립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다가 이온 결합의 사전적인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자꾸 금속, 비금속 틀린 말은 아닌데 예외가 존재하는 거야. 예외가. 그래서 서술형 나오면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한다. 이제 금속, 비금속 써보면 감점 당합니다. 감점. 1점 감점 당하면 안 되죠. 등급 하나가 떨어집니다. 감점 안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이야기. 점수 주려고 냈는데 감점 당해보면 안 된다는. 자, 그럼 합시다. 그럼 이온결합이 생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무슨 이온과 양이온과 무슨 이온의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 거를 우리는 이온결합이라 한다. 그러면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건 이해됐죠?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이 둘이가 결합을 할 때 뭔가 힘이 있어야 들러붙어서 결합이 되지. 이 힘을 당기는 힘이니까 청력이가 인력이가 인력이라 하면 됩니다. 근데 인력도 많죠. 사람 간의 인력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도 있고 N극과 S극의 인력도 있고. 근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기적 인력이라 하면 되겠죠. 전기적. 그래서 이거를 전기에 의한 인력이니까 전기적 인력이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전기가 이것처럼 흐르는 전기가 아니고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니까 정지되어 있거든. 그래서 무슨 전기? 정전기? 뭐? 정지되어 있는 전기니까? 정전기. 그게 정전기야. 머물러 있는 전기 정전기예요. 근데 손을 딱 대면 전기가 팍 가죠? 네. 그 흐르면 또 전류가 되는 거야. 정전기 맞아요? 맞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걔도 많이 늘었다, 이제, 그지, 우리가? 그래서, 머물러 있는 전기라 그래서 그 전기를 정전기라 합니다. 그 정전기에 의한 인력이니까 이거를 정전기적 인력이라 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당겨서 이온 결합이 됐죠? 딱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물질들을 이온들이 이온 결합에 의해서 생긴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석이 되죠. 이게 이온 결합의 사전적인 정의가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이온 결합의 정의를 글로 써놨죠. 근데 언어적인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언어적인 표현이 이걸 보고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 10명 중에서 오케이 한 7명 정도는 자 이거 읽어봐 이러면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 마이너스 화살표 정전기 적 인력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읽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진짜다 진짜. 그렇게 읽으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말로 해보자. 누구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거. 이렇게 표현해야만이 이게 100점짜리가 된다는 것이죠. 해석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됐니? 두 번째, 이 양이온에 음이온이 될 때 결합한 물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NaCl. 금속, 비금속.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 Na는 플러스 Cl은 마이너스. 그래서 뭐 잘 모르면 이온 결합하면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나? 왜 앞에서 촬영이 중단됐는가? 이거 하다 중단된 거예요, 지금.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진짜 이제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이거 하다가 중단된 거예요. 중단돼하고 막 싸우고 막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다가 막. 자, 요런 병이 하나 있다 생각해보세요. 병이다, 병. 병 안에 어떤 기체를 넣어 놓은 거야. 염소 기체를. 염소는 식으로 쓰면 Cl2, H2, O2, N2, F2, Cl2 이렇게 존재한다 했으니까 됐니? 기체가 들어있단 말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두 개 붙어야 된다. 쓴다. 여기 누가 있다고? Cl2 염소 기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성 기체? 할로젠 원소. 됐나? 할로젠 원소. 반응 잘하는 놈들이죠. 일종은 알칼리 금속. 반응 잘하는 놈이죠. 잘한다 아이가? 잘한다 했거든. 자, 여기다가 나트륨을 넣어보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오케이? 나트륨을 퐁 빠주죠. Na를 빠주면 자 나트륨이 들어왔다 금속에. 그러면
얘도 반응 잘하는 놈이고 얘도 잘하니까 딱 넣으면 쫙 반응해. 네. 그럼 누가 되겠노? NaCl이 되겠죠? 네. 자, NaCl 됩니다. 네. 됐죠? 그럼 NaCl이 이온 결합이 됐다 이 말 아니겠나? 네. 땡과 동시에 무슨 열이 일어나야 되노? 에너지가 낮아져야 되니까. 그럼 이 둘이가 반응하면서 뭔가가 나와야 되죠? 열이 나와야 돼. 이거 빛이 팍합니다. 그 왜 무슨 이제 불꽃놀이다 했는데 불 붙이면 칙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뭐라 하지 그거? 불꽃놀이라 해요. 그 불꽃놀이를 합니까? 불꽃놀이는 이게 쏘는 게 불꽃놀이지.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불꽃. 아, 불꽃놀이 하나? 그래, 열이 하는 거. 푸스, 그거. 그렇게 팍 되는 겁니다. 빛과 열이 나온다는 거죠. 아, 얘들이 반응을 하면서 열을 방출하는구나. 그래서 하얀색 소금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 NaCl이. 이 표면에 하얀색 가루 같은 게 싹 생기는 거예요, 염소랑 반응해가지고. 아, 이온 결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낮아지기 위해서 열을 방출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아, 열을 방출하는구나. 오케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거 해결이 됐죠. 두 번째, 이거 하다가 중단된 거야, 아까. 한다? 잘 보고, 저기 똑바로 차리자. 나트륨 몇 주기? 3주기. 껍질 몇 개? 3개. 아이고, 내가 헷갈린다. 원자번호 몇 번? 11번. 전자 몇 개? 11개. 양성자도 몇 개? 11개. 핵안에 플러스 몇 개? 11개. 됐나? 해관에 플러스 11개. 너무 빠르나? 핵안에 양성자 네. 플러스 몇 개? 11개 있대. 요건 되죠? 네. 그러면 전자 11개다. 네.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마지막 껍질에 하나가 있는 거야. 네. 그럼 얘가 뭐 시기가 결합을 할 때 8개를 만든다 했으니까 요 한 개를 어찌 하겠노? 버리게 되거든. 그걸 상상해보자 이 말입니다. 됐고. 자, 염소. 몇 주기? 3주기. 껍질 몇 개? 3개. 몇 쪽? 17쪽. 체외각 전자? 7개. 오케이. 아, 이 고비를 넘어가네. 7개. 전자 몇 마리? 전자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16개. 다시. 17개. 못 넘어가겠다. 원자번호 몇 번? 17번. 나는 11번. 야는 17번. 17개. 네. 맨 마지막 껍질에 몇 개? 지금 7개. 몇 쪽? 17쪽. 체외각 전자 7개. 안쪽 껍질 첫 번째 몇 개? 2개. 그 다음 8개. 합이 10개. 마지막에 몇 개? 7개. 이해됐나? 그럼 얘가 결합하면서 몇 개 돼야 돼? 8개. 하나 받아야 되죠? 그걸 누가 주겠노? 나트륨이 주는 거야. 이게 둘이 결합할 때 죽 부는 거야. 네. 그럼 나는 8개 되고, 네. 양이온 되고, 네. 지는 받아서 8개 되고, 네. 음이온 되고, 네. 딱 결합하는 겁니다. 8개 되죠? 네. 이것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해보면. 자,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표현해보면, 두 가지 표현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NA하고 됐나? 이거 쓰면 안 되는, 그냥 쓰자. 이렇게 결합한다 칩시다. 요래 결합하면은 요것이 그 슬라몬에 요래 되는 건데, 요래 될 때 생각해보자. 막 쉽게 하면, 야는 양이온 돼야 되고, 음이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들이 결합할 때 이렇게 전자를 주면 되겠죠? 전자 한 개를 줘버리면 됩니다. 주면 지는 Na 플러스, 지는 Cl 마이너스 해서 딱 이온 결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열도 쫙 발생하겠죠. 이까지는 되는데 우리가 시험을 치면 이거를 전자 배치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이해 못하면 이게 이제 1등이 안 되는 거죠. 1등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려봅시다. 나트륨의 전자 배치.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 이걸 구하려면 원자 번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전자 개수를 그리지. 껍질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똑바로 그릴 거 아니야. 이게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시험 치면 잘할 수 있거든. 근데 꼭 그 어떤 것들은 꼭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릴게. 몇 주기? 3주기.
멈출 수도 있겠는데. 자, 3주기다. 껍질 몇 개? 3개. 3개를 내가 그리겠습니다. 하나 됐니? 네. 아이, 2개. 뭐야? 3개 됐니? 맨 안에 핵이 있겠죠? 자, 핵을 셈이 그리겠습니다. 그렸죠? 근데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 11번. 플러스 몇 개? 11개. 양성자도 11개가 될 거니까 플러스 11. 됐죠? 전자를 그리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마리까지 들어간다? 2마리. 하나, 둘. 두 번째는 8마리 들어간다 그랬다. 더 못 들어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제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마리? 1마리. 딱. 요게 나트륨 거야, 지금. 이해됐죠? 나트륨. 염소코도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껍질 몇 개? 3개를 그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핵이 있고, 원자번호 몇 번? 17번. 플러스 17개. 전자도 17개. 플러스 17. 이거 이해됐죠? 자, 내가 할게. 그는 안에 2개, 그 옆에 8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래 되어 있겠죠?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됐대 말아이가. 얘 8개 돼야 돼. 그러니까 둘이 결합하니까 얘가 얘한테 전자를 주는 거야. 일로 딱 들어오는 거죠. 얘가 없어지고 본인도 8개 되고 지도 8개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딱 됐죠? 딱 달라붙는 겁니다. 그게 1개, 2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해됐나? 쫙 달라붙는 겁니다. 해석이 됐죠? 이렇게 붙는 것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 그리려면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이란다. 얼마 전에 내가 이걸 뭐라 그랬니? NA가 플러스밖에 안 되는데 2 플러스 안 된다 했잖아. 왜 2 플러스 되면 안 돼? 8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플러스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한 개만 해보자. 산소는 몇 마이너스 된다? 2 마이너스. 이게 헷갈리면 산소 몇 쪽? 16쪽. 체외각 몇 개? 6개. 이게 이온이 될 때는 8개를 만든다 그랬거든. 몇 개 받아야 돼? 2개 받으면 되죠? 그래서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만약에 NA하고 산소가 이제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금속, 비금속. 무슨 결합하구나? 이온 결합하구나. 그럼 NA하고 O가 되죠? 근데 생각해봐. O가 몇 개 받아야 돼? 2개를 받아야 돼. 그럼 NA가 2개를 줘야 안 되나? 인마가 이래 전자 주죠? 인마도 주는 거야. 지는 플러스 되죠? 지는 몇 마이너스 되노? 그래서 NA가 2마리가 붙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까지 이해되겠나? 그걸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한 마리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NA는 플러스 O는 2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듣니? 아는데, 이렇게 이온 결합을 할 때는 이온들의 전하량의 합이 제로가 돼야 돼. NA가 플러스고 2 마이너스 합치면 제로가 안 되잖아. 그럼 이거 제로 되려면 2마리 하면 되거든, NA를. 이해되죠? 그래서 이를 붙여주면 돼. 붙여주고 생각해보니까, 야, 2개하고 하나가 붙는구나. 상상을 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온 결합. 여기까지 해석이 되겠나? 자, 이쯤 되면 이온 결합이 이제 진짜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연습 하나 더 해볼까요? 얘와 얘가 붙을 때, 이제 충분히 이해됐죠? 이거 생각해봐라. Mg, 마그네슘. F하고 결합한다 생각하자. 이것도 이온 결합이죠. 그러면 이온 결합하면 이거 뭐 MgF가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나? 자, 되는데 몇 플러스? 2 플러스 되겠죠? 이족은 2 플러스 됩니다. 예외가 없으면. F는
또 짝이 안 맞잖아. 네. 제로가 안 되는 거야, 합이. 네. 제로가 돼야, 중성이 돼야 딱 물질이 되는 거니까. 요거 몇 마리 붙어야 된다. 두 마리. 요건 이해가 되겠나요? 네. 그리고 이걸 상상해 보면, F가 몇 마리 붙어야 된다. 두 마리 붙어야 된다. 이 말 알겠나? 네. 체외각 전자가 네. 두 개, 두 개. 네, 네. 두 개. 네. 이게 8개 되려면 두 개를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F는 체외각이 7개. 하나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인마가 인마한테 전자 하나 주는 거야. 네. 니도 하나 가. 됐나? 그래서 지는 몇 플러스 되고 2 플러스 되고 전마들은 받아서 마이너스가 딱 맞게 되는 거야. 이 룰이 맞게끔 되어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네. 이런 거를 체외각 전자를 8개를 만드는 규칙이라 그래서 모든 결합이 일어날 때는 8개를 만든다. 옥텟 규칙이에요. 옥텟 규칙. 네. 무슨 규칙? 옥텟 규칙. 너무 어렵나?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됩니다. 이다 합치갖고 전기 50등인데 지금 이거. 이거 다 합치갖고 전기 50등인. 저런 거를 옥텟 규칙이랍니다. 됐니? 그럼 이제 증명이 다 됐죠? 안정해지는 것도, 열이 발생하는 것도, 옥텟 규칙도 다 증명이 되는 거야. 이게 이온결합의 오리지널 설명이죠. 조금 더 해볼까? 한 개만 더 해볼까? 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잠이 오네.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이 나가는 일이 되면 우리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 그럴 때가 됐죠, 지금. 아빠는 이걸 못 하다가 멈춰갖고 다시 했다.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하고 했는데 그 안 되었던 이유가 주기율표 암기가 안 돼. 그래서 다시 했던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걸 다 외울래 주기율표를 외울래. 이게 외우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거 외우면 됩니다. 이거 쉴 때부터 하지 말고. 이제 원론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플로우는 맨 마지막에 예. 그 두 개 붙어 있잖아요. 예. 근데 저 2를 마이너스, 그러니까 2 마이너스 저렇게는 못 적어요. 아, 2 마이너스. 아, 위에다 2 마이너스. 그럼 F가 2 마이너스 된다 이 말이잖아. 네. 그 말이죠. F는 2 마이너스 안 돼. F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 두 개 받으면 안 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값이 되는 것들이. 아무거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식수 공급을 하고 나면 우리가 또 좋게 어려운 거 하나를 더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한다? 안 해도 되는 거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지금 너무 많이 걸어오게 왔습니다. 지금 통합과 화학을 지나서 고2의 화화를 지나서 이제 지금 화투를 잠시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게 별게 있겠나 그래 보이지가 다 화학이지 뭐. 합니다. 보세요. 하자. 할까 말까 고민되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한다. 할게. 아니, 하려고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거든. 너무,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선생님, 우리 그까지 무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이거 봐봐. 한번 생각해봐. 그냥 하는 거다. 고민됩니다. 아까 해봅시다. Let's go. 그래. 한다. 약간 이거는 예외라서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좀 예외를 또 꺼서 보통 이런 물결 무리는 건 좀 예외입니다. 물리가 약간 들어가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이 있겠죠? 시험에 나와서 하는 거 아니다. 화학 공부라서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핵이 여기 있죠? 전자 껍질이 있다는 게 이제 확실히 이해됐죠?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이거 다른 아들이 들으면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나을.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지나가도록 하세요. 이 부분은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막, 대충 좀 듣고 안 듣면 지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전자가 있다면 생각해봐. 한다. 네. 이 전자와 이 전자. 자, 합시다. 위치 에너지가 누가 큽니까? 1번, 2번. 2번. 2번이 에너지가 더 높죠? 네. 더 높죠? 네. 그럼 1번에서 2번으로 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노? 흡수해야만이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더 위로. 네. 이해됐나? 네. 그럼 저 위로 갖다 생각해보자. 에너지를 좀 많이 흡수해야 된다. 이해되겠죠? 네. 그렇다면 에너지를 억수로 많이 주가지고 네. 이 전자가 너무 위에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 전자가 어찌 되겠노? 튕겨나가겠죠? 네. 인마가 이온이 되는 거야. 오. 맞네. 그렇죠? 네. 이온이 된다는 의미는 네. 이 전자가 네. 많이 있는 껍질이 있겠죠? 네. 그 껍질을 다 탈출해서 튕겨나가는 게 이온 되는 거예요. 아. 그럼 핵의 인력을 다 벗은. 벗어나는 거죠. 핵이 당기고 있잖아. 네. 핵이 당긴 인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네. 네. 완전히 자유로운 전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겠죠? 그러면 아이고 고민되네. 자, NA가 NA 플러스가 될 때 네. 전자 튕겨 나가야 돼. 네. 나가려면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하나. 흡수해야 된다는 건 이해되니? 네. 그러면 NA하고 NA 플러스하고 누가 에너지가 높아야 되노? NA 플러스가 에너지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 오케이. 뭐 한다? 오케이를 했다, 너 그거. 내가 안 하려 했는데. NA가 NA 플러스가 되면서 에너지가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그럼 거꾸로 CL이 CL 마이너스가 되면 에너지를 버리는 거야, 이거는. 아. CL이 CL 마이너스가 되면 에너지를 버려. 네. 여기다 갖다 쓰면 이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됐니? 네. 이건 에너지를 갖다 버려야 돼. 네. 그런데 이 둘이가 만나죠. 만나서 결합이 되면 NaCl이 되죠. 네. 받고. 버려야 돼. 아. 네. 결론적으로 보면 다 버리게 되는 거야. 버린 거 하고 네. 아니? 이상한. 버린 거 두 개, 네. 받는 거 하나, 네. 다 합쳐보면은 버리게 되는 거야. 오. 이게 결론적으로 발견이 되는 거거든. 얘는 흡수했죠. 네. 얘는 방출해야 되죠. 근데 둘이 결합하면서 또 방출해야 되잖아. 방출. 두 번의 방출이 일어나는 거죠. 네. 한 번은 흡수했는데. 근데 따져보면 결국 방출이 많아. 그래서 방출이야, 발열. 오. 이 발열은 전체 다를 보고 발열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발열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저까지 가면 이제 화투로 넘어가게 되는 거. 근데 이해가 되잖아.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초 단계라서 그런데 조금만 여력이 되면 결합을 할 때 1, 2, 3 결합 다 해보면 좋습니다. 고1의 화, 고2의 화, 화투까지 확 다 해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화학을 선택할 것이라면 고2 때. 근데 알 수 없잖아. 그건 공부마다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해되면 이것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3학년 거도. 근데 여기를 의실풀이하에 대충 해놓으면 일로 넘어갈 수가 없어. 못 넘어가.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단 말이 그 말이.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고 이거보다 더 기본이 원소 기호를 외우는 것이 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잘하는 것이 결국에 나중에 잘하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려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문제를 10개를 더 푼다 해도 이론을 더 이해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남는 일이 되는 거거든. 내가 진도를 더 빨리 갔다가도 짧게 하고 문제를 더 갚으면 되잖아. 그래도 내가 좀 급하지만 짧게라도 이 과정을 풀로 하려는 이유는 이게 돼야 진짜 수업을 할 수가 있다. 나중에 우리가 3월 달 되면 진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급하게 달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 나는 생각해. 근원적인 학습이 좀 되어줘야 된다. 할 수 있겠죠? 자신감 가지고, 그죠? 자, 그렇다 말입니다. 우리 할 건 아니고, 요게.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결합에는 어떤 게 있나요? 라는 걸 한번 해봤고, 결합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해봤고, 그 중에 이온 결합 한 개를 해봤고, 마지막에 이온 결합을 해 있는 놈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요거하고 귀가 좋지 않겠습니다. 오. 근데 이거 하면 한 30분 걸릴 겁니다. 아이고, 역시 아들은 공부하는 것도 집에 가기 좋아. 예. 이온 결합의 성질이 아니고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입니다. 물질. 결합한 물질. 결합한 물질. 그 물질들은 어떠한 성질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말이에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면 누구 생각하면 되겠노? NaCl 생각하면 됩니다, 소금. NaCl. 또 뭐 짭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짜가운 건 전반의 특징이지 결합의 특징이 아니다. 이온 결합하고 있는 물질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묻는데 나중에 이것도 묻지 않겠나? 얘들은 어떤 특징이 있겠나 물을 것이고 얘들도 어떤 특징이 있겠나 분명히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분류를 해야 되니까. 하지마. 네가 무슨 정자고 걔가 난자가 머리 비비게. 수정 안 하지, 가 다친다.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전류가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다. 전류가 흐르는가. 전류가 흐르니, 안 흐르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거를 다른 말로, 전기 전도성이 좋다, 안 좋다. 전기 전도성이 크다, 작다 이렇게 묻기도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전류라는 단어에 조금 잘 적응이 되어 있죠. 전기 전도성이라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뭐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즉 전류가 잘 흐르는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또 근원적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전기가 흐르려면 어찌 돼야 되는 거야 이 말이거든. 그걸 또 따지면 그러면 전기가 흐른다는 거는 뭔가? 그죠? 그 전기 흐르는 게 무엇이 전기가 흐르는 건가? 그러나 복잡해지는 상황이에요. 자꾸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해서 그냥 전기 전도성이 합시다. 자, 전기 전도성, 전기가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소금이 고체에서 전기 흐른다 안 흐른다? 근데 실험을 안 해봤잖아, 너가. 소금 갖고 전기 흐르는지 해봤나? 안 해봤잖아. 근데 안 해봐도 대충 느낌이 오죠? 흘러? 안 흘러? 자신이 없나? 안 흐릅니다. 전기 안 흐릅니다, 소금은. 소금은 전기 고체에서 전기가 흐르지를 않는다. 됐나? 근데 소금을 불에 녹여. 그럼 싹 녹겠죠? 소금도 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금을 녹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소금의 녹는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NaCl 저거. 800도씨 돼야 녹습니다. 라이터 좋습니다. 200도씨 라이터 줘봐. 없어? 나 있는 줄 알았지. 라이터 불 20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자, 저거 말고 집에 막 가스레인지 불 있죠? 한 60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죠, 생각보다. 누가? 가스레인지? 600도까지 갑니다. 그거 계속 해놓으면 후보가 다 타보면 불납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자동으로 꺼지죠? 특정 온도가 되거나 연료가 너무 오랫동안 분사되면 딱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800도씨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NaCl 녹으면 생각해봐. 이 그림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게 NaCl 아닙니까? 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게 녹여버리면 이게 다 끊어지겠죠? 네. 다 끊어지면서 양이온, 음이온이 흩어지지 않겠나? 네.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는 뭐가 흐를 수 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액체는. 됐나? 물에 녹인 걸 무슨 용액이라 그러노? 수용액이라 하죠. 수용액. 물에 녹인 거를 물숟가락을 써서 물에 녹였다. 수용액. 물에 녹이면 임마 무슨 화되노? 이온화되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이온화라 그러는 겁니다. 이온화 되죠? 네. 그럼 또 이온들이 움직이겠죠? 네.
그럼 또 전류 흐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용액에도 뭐 전류 흐를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죠? 두 번째, 요거 생각된다. 저놈들의 녹는 점은 좀 어떻다? 높다. 대체로. 높습니다. 여러분들 MgO 알겠죠? MgO. 읽어봐라. 산화 마그네슘. 요거 온도가, 녹는 온도가 한 2200도 정도 됩니다. 훨씬 높죠, 생각보다. 높습니다. 녹는 점이 뭐하다? 높다. 이해하면 되고. 그러나, 충격점 어찌 되노? 팍 깨지죠? 충격이 굉장히 약해. 그게 왜 약하냐면, 이거 봐봐. 여기. 이거 충격을 한번 줘볼게. 이걸로 충격을 딱 준다 생각하죠? 여기 한 칸씩 밀린다는 건 이해되나? 한 칸씩 밀리면 여기가 플러스 되고 여기가 이게 안 되겠나? 그럼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이게. 같은 부호끼리. 여기가 찍 갈라지게 됩니다. 힘을 살짝 주면. 우리는 몰랐는데, 왕소금 알죠? 고기 구울 때 넣는 거. 그거 팍 깨지죠? 딱 그 순간, 요 순간입니다.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녹는 점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충격에 뭐하다? 굉장히 약하다. 이게 약하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학교 실험실에서 봤던 황산구리. 뭔지 알겠나? 모르겠나? 모르겠어? 아니, 황산구리 이거 파란색 가루 있더라, 얘가 왜? 처음 들어보나? 그래? 아이씨, 그거 만드는데. 아니, 황산구리 진짜 모르나? 네. 그냥 본 가루가 황산구리인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파란색 가루 같은 게 있더라, 얘가. 황산구리는 들어봤는데. 아이씨. 그 가루가 황산구리인지 하여튼 학교 실험실에 뭐가 있죠? 있다, 이가. 근데 보통 가루제, 가루. 네. 만지면 포실포실하게 잘 부러집니다. 그 전부 다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물론, 다른 결합도 부러진 게 있긴 한데, 이온결합 물질이 잘 부러집니다. 염화나트륨.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게 염화나트륨 아이가. 다른 건 잘 모르니까. 황산구리도 좀 보면 알 텐데. 하여튼 잘 부러집니다. 푹 부러져. 참고하시면 되고. 세 번째, 이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 뭐 어떤 게 있냐면, 뭐가 있지? 전기가 저렇고. 고체, 액체, 수용액. 이 두 개는 전기 흐르고. 녹는 건 뭐 있지? 갑자기 기억이 안 고체 나.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대부분이 고체죠. 우리가 금속을 한번 생각해봐라. 금속은 별일이 아니면 고체 상태죠. 근데 예외가 있더라, 아이가. 수은이 액체죠. 이온 결합은 녹는 점이 뭐하다? 높다. 잘 봐라. 녹는 점이 높아. 네. 한 몇백 도씨 돼. 네. 그럼 녹으려면 몇백 도씨까지 가야 돼. 네. 우리는 지금 25도씨야. 네. 녹는 점 밑에야. 네. 아직 녹지를 못해. 완전 밑에. 그래서 대부분이 고체죠. 이해되죠? 네. 대부분 고체. 외워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네.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죠. 대부분이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막 요즘 다 하자. 이해는 되시죠? 자, 요게 이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들의 대표적인 성질이 이런 것들입니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조금 있는데,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생각해보자. 시간 좀 있으니까. 이거 마치고 이제 집에 간다, 오늘. 근데 마칠 때까지 한 30분 걸리니까. 잘 들어봐라. 이거 살짝 지우고. 이해되니까 지워도 됩니다. 살짝 지우고. 예외 조항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학은 범위가 조금 경계가 모호합니다. 한 1.5까지 가도 안정한데, 우린 좀 조금 더 넘어가면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 될 것 같으니까. 될 것 같으니까 합니다. 안 되면 못 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봐. NaCl하고, 오케이. MgO하고 둘 다 이온 결합이죠. 자, 누가 녹는 점이 높을까? 누가 녹는 점이 높아? 녹는 점. 아까 했다. 내가 요걸 몇 도라 하더노? 마그네슘 800도씩. 맞네. 이걸 아까 2200도 된다 하더나. 다시 물을게요. 누가 녹는 점이 높을까요?
산화 마그네슘이 농도가 많이 높죠? 네. 높은 거 맞습니다. 이게 높는데, 자, 왜 높을까? 왜 높을까? 왜 녹는 점을 높을까? 너무 많이 나가나, 이거 지금. 왜 높을까?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지나가면 됩니다. 억지할 필요 없고, 시간이 좀 남아서 하는 거라서, 이해 안 되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끝하고 뒤에 문제 푸세요. 왜 높을까? 하면, 느낌이 오죠? 이거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거는 2 플러스 2. 이게 센 거야. 근데 이걸 표현을 해야 돼. 뭐가 클수록, 즉, 전화? 전화, 그건 알겠지. 이 뭐가 클수록. 이게 안 된다 해봐. 이게 뭐라 해야 그걸 뭐라 해야 된대. 질문해라니까. 선생님,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심각한 거거든. 이거 지금 뭐라 해야 될지 이래야 되는 거. 이온? 이온? 뭐라 해야 되는 저걸?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전자의 이동이 전자의 이동이 크다. 많다, 크다. 또 조금 제곱. 제곱. 네 눈에 저게 제곱으로 보이니? 수학이네. 제곱으로 보이니? 제곱? 아, 이게 문제야. 뭐라고 여봐.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 11번. 플러스 몇 개? 11개. 핵의 전하량이 얼마고? 플러스 10. 핵의 전기량이 아니고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1이야. 네. 이온의 전하량. 이온의 전하량이 큰 거야. 이해돼?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전하량이란다, 이 양을. 하자. 뭐가 클수록? 이온들의 전하량, 전기량이 클수록 됐나? 클수록. 한 개 더 할까? 일단 힘이 세려면 가까워야 되나, 멀어야 되나? 가까워야 돼. 멀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둘이가 가깝다라는 말은 네. 이온 간의 거리가 짧다. 네. 그 말은 이온의 반지름이 작아야 되죠. 그래, 가깝게 붙을까, 이가. 반지름이 크면 안 돼. 네. 이해되죠? 쉽게 하자. 이온 간의 무엇이 거리가 멀수록 짧아야 돼. 길면 안 돼, 이거는. 모든 것들은. 이래 되면 힘이 세지죠? 힘이 세지면 결국 무슨 점이 높아진다? 녹는 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온 결합의 녹는 점을 결정하는 요인 두 가지입니다. 이해되나?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전하량이 커버리면 힘이 셉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전하량이 더 큰 영향을 준다. 그까지 묻지는 않겠지만 이것만 봐도 이해가 되는 거야. 전하량이 커야 힘이 세다. 그래서 이건 800도씨인데 이건 2000도나 넘어가잖아.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저번 시간 1시간 내도록 우리가 주기율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1시간 내도록 이온결합만 합니다. 근데 이게 나는 문제 푸는 것보다 나는 이게 재밌다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지? 나는 이게 더 좋아. 문제 푸는 것보다. 문제는 이게 숙지되면 충분히 풀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숙지되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면 우리가 문제 푸는 귀신이 된다. 귀신. 문제 푸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처음에 올 때 내가 쓰는 말이 있다. 나는 아이들이 문제 푸는 기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내가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항상 모든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처음 오면 아이들이 문제 푸는 기계가 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가 첫 문장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물어봐라. 엄마 선생님이 그런 거 혹시 보내더나 물어봐봐. 딱 1번 문장으로 그걸 보냅니다. 실제 쌤의 생각이기도 하고. 문제 푸는 기계 되면 안 돼. 오케이. 문제는 얼마든지 풀어지니까 논리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자, 이쯤 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 화학 수업한다 몇 번 해봤죠? 네. 잘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대명사를 쓰지 않는다는 그 느낌이 왔나? 네. 자가 이게 이런 말 안 쓰죠? 대명사 쓰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지칭을 명사를 써야 됩니다.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이래야 되지. 자가 절로 갈 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대명사를 자꾸 머릿속으로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뭐라 해야 되지? 이 말은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를 내가 판단하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조금 참아야 돼. 질문할 때도 어떤 단어를 쓸까를 고민해야 된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여러분들의 바로 과학적인 실력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우리가 질문해도 틀릴 수 있고 답변이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서 발생하는데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답은 틀려도 됩니다. 그래야 교정을 할 수가 있고 답 찾으려 하지 말고 지 생각을 써놔야 돼. 그래야 내가 보고 이거 네 생각이 잘못된 거야 할까 이거 내가. 이해 되시죠? 그렇게 해주면 좋다는 겁니다. 조금 오늘 이온 결합을 좀 과도하게 우리 너무 멀리 갔다 오늘 저 너무 멀리 갔는데 그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근데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잘하면 멀리 갔다 돌아오면 되죠. 충분히 갈 거라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유 결합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겹겠지만 다음 시간에 꼭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